김미화의 역전의 용사들 시작합니다. 스픽스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전의 용사 김미화 인사드립니다. 와! 소리 안 내세요? 예. 오늘 역전의 용사 활력이 느껴집니다. 네. 아유, 오늘 금요 특집으로 특별히 젊은 용사들이 출격합니다. 출격. 네. 자, 여러분들 소개를 좀 해드리면 유튜브의 보물입니다. 누굴까요? 네, 오연혜 씨. 설마 접니까? 네, 반갑습니다. 소개부터 네. 마음에 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스픽스 오랜만에 왔습니다. 아, 오랜만에요. 그리고 우리 김미아님께서 MC라는 소식을 듣고 제가 무조건 달려왔습니다. 최고. 너무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신인규 변호사 나오셨고요. 신인규 변호사 여기 쪽입니다. 네. 네. 예, 정신이 없었습니다. 네. 또 성치훈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아, 오늘 말이죠. 이 분위기 아주 좋아요. 아, 예, 활기가 넘쳐납니다. 저는 우리 김미아 선생님 팬이었기 때문에 네. 오늘 너무 진짜 설레고 너무 그래요? 좋습니다. 진심이에요? 진심입니다. 근데 눈을 안 보고 왜 저쪽을 보고 너무 팬이니까. 그럼 오늘 방송 잘 빠질 수 있도록 활약 부탁드립니다. 오늘 스무스하게 빼겠습니다. 네. 평상시에는 김종대 의원이라든지 네. 변희재 씨라든지 네. 분들하고 같이 하다가 네. 오늘 뭐 박하사탕 같습니다. 뉴스도 너무 힘 빠지고 화나는데 네. 펜션이라도 올려서 금요일 잘 마무리하게 그래, 오늘 해드려야죠. 올려야 돼요. 맞습니다. 네. 제가 우리 오윤혜 씨 네. 팬인데 에이, 팬이라뇨. 정말, 네. 아니 어떻게 가수를 하다가 네. 이렇게 유튜브에서 활약을 하게 되셨어요? 우선 첫 번째 가수로 잘 안 됐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한 10년 활동했거든요. 네. 나름 데뷔곡은 벨소리 컬러링 1등 했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회사가 망하고 그거 아시잖아요. 다사다난한 이제 시간을 보내다가 이렇게 팟캐스트를 시작하면서 불금쇼 네. 예능으로 네. 그러다가 이제 아이를 낳고 키워보니까 세상 시사 정치에 좀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눈치 안 보고 그냥 발언을 했더니 여기저기서 좀 불러주시더라. 아니 근데 그게 굉장히 용감한 거 아니에요? 왜요? 사실은 그 시사나 정치 얘기를 하면은 네. 그 한쪽은 또 잃고 팬을 아. 또 뭐 늘어나고 반반의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잃을 게 많은 분으로서. 아니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살거나 않았지? 네, 발언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하다 보면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스픽스 여기 역전의 용사 좀 보셨어요? 오기 전에 잠깐 봤거든요. 예, 예. 어떻던가? 확실히 스피스가 조금 다급했나? 우리 김미아님을 섭외할 정도면은 뭔가 치트키가 필요했다. 아, 왜냐면 네. 지금 이제 91만 되거든요. 와. 그래서 이제 91만 좀 넘었어요. 네. 그래서 100만을 이제 향해서 달려가고 있거든요. 그럼 100만을 또 만드셔야 되는 아유, 거예요? 만들어야 돼요. 오늘 100만 만들어 봅시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신인규 변호사. 네. 네, 국민의힘 부대변인도 하셨고요. 네. 제가 보니까 당원들 모아서 국바세를 설립을 하셨다는데 국바세가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정당이 네. 좀 제 역할을 못한다라는 평가가 많잖아요. 제가 국민의힘 안에 있을 때 멀쩡하게 뽑아놨던 당대표도 막 쫓아내고 막 이러면서 당 내부가 완전히 지금 콩가루 한 5분 전에 제가 있었는데 이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당원들을 모아서 정당을 상대로 소송도 했고 그때 소송 상대방이 주호영 그리고 정진석 지금 비서실장 하고 계시는데 네. 그분들을 상대로 제가 이제 소송까지 했는데 그 제가 역전의 용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네. 그래서 당에서 바로 잡으려고 했다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탈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만들었던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를 이제 정당 바로 세우기로 이름을 좀 바꿔가지고 정당을 좀 정상화시키는 이제 그런 일을 열심히 좀 해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바세네요. 정바세. 지금은 정바세라고 부르죠. 지금 얼마나 돼서 몇 명이나 있어요? 뭐 숫자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굉장히 좀 협소해가지고 그냥 소소히 모입니다. 힘을 좀 실어 드려야 되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그래도 좀 많은 분들이 그래도 뜻을 모으고 계시고 정당이 잘 돼야 정치가 바뀝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개헌 얘기하고 저도 다 좋은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이 정당을 바꾸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좋은 정치인들이 들어가서 네. 그분들이 좋은 정치 하면은 정치가 좀 바뀔 수 있어서 저는 좋은 분들을 정치권에 넣으려면 정당을 바로 세워보자. 그러면서 지금 정바세 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네. 예. 응원합니다. 진짜 멋집니다. 응원합니다. 네. 아유, 예.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성춘 박사. 청와대 행정관 하셨고
여기 또 물어봤으니까 아, 네네. 여야 3040 세대 원외 정치인들 모여서 만든 새로운 질서? 그거 뭐예요? 그 대표가 신인규. 같은 집안. 같은 집안이구나. 뭐야? 네, 오늘 짜고 네. 치는 거예요? 뭐예요? 아, 그건 아니고 전 신인규 변호사랑 사실 음. 라디오를 한 1년 정도 같이 했었어요. 아. 네, 평화방송에서 같이 했었는데 오늘 또 스픽스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감회가 새로운데요. 그리고 저는 역전에서 한번 누님이랑 네, 같이 네, 했었잖아요. 네, 그랬죠. 여기서 호칭은 다 누님. 아 그래요? 누님, 그럼 누님. 저는 언니? 예, 언니. 언니. 예, 우리는 미화누님. 아무리 어려도 네. 누나라고 합니다. 아 좋습니다. 누나로 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때는 여기 그 우리 노 변호사님 또 다른 텐션이네요. 텐션이 그렇지. 또 뭔가 다른 또 텐션. 두 분 다 텐션이 높은 건 맞는데 뉘앙스가 좀 다른. 전 좀 텐션이- 해맑은 텐션. 아, 그분은 거기는- 진국이잖아요. 분노를 이렇게 다 흡수하시는 그 텐션. 네. 텐션이래, 제 텐션. 긴장해가지고 아무튼. 펜션은 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PR 홍보까지 할 수 있는. 네. 오늘 신변이랑 같이 하게 돼서 너무 네. 좋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젊은 정치인 또 정치에 깊이 관심 있는 우리들이 모여서 네. 이제 이야기를 해보겠는데, 자, 지금 대통령네가 중앙아시아 3개국 예, 다니고 계시는데 순방, 네. 순방하고 계시는데 순방 중에 나온 얘기들 되게 많이 있죠. 네. 네, 어떤 거 기억나세요? 이제 당연히 이제 성형 사진 비포 앤 애프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저는 이게 되게 의문이에요. 저도 성형을 한 1인으로서 사실 비포 애프터가 달라야지 돈을 쓴 값어치가 있는 거잖아요. 확실하다. 이 K뷰티가 얼마나 대단한가. 네. 이걸 또 알려줄 수도 있는 건데 김건희 여사의 예전 과거 사진 3장을 하면서 이건 100%뭐 성형의 결과다. 이걸 또 쏙 빼달라고 한 모양이에요. 네, 네. 들어갔다가 네, 빠졌잖아요. 빠졌죠. 그래서 이게 왜 꼭 기분 나쁠 일인가? 확실히 다르네. 네, 확실히 다른데 지금이 중요해. 지금 예쁘잖아요. 네. 과거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저런 것들이 해외 순방까지 가서도 언론 장악 시도를 하고 있는 건가 대단하다. 김건희 여사 소식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빠르다. 네, 이런 생각했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저걸 보면서 아니 이거는 그 국익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은 그 기자들이 매겼던 건가 우리를? 아니 왜냐면은 한국이 네. 이제 여사의 동안 비결이 네. 이 성형 수술에 의한 건데 네. 발달해 있다 성형 기술이. 엄청 발달해 있다 어. 대한민국이. 그럼 외화벌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럼요. 아니 근데 이제 카자흐스탄 언론에 났던 게 이제 삭제가 되면서 이제 문제가 또 맞아요. 불거지고 있는데 일단 사진상으로는 이제 제 육안으로는 우리가 보통 네. 주민등록증 보여줄 때 이 동일인 식별이 안 돼가지고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네, 더러. 혼란스러워. 근데 네. 지금 딱 보면은 네. 그래도 성형 전과 후라고 전제했을 때 많이 좀 좋아진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뭐 이미 성형한 것도 많은 분들이 아니까 그냥 카자흐스탄 언론이니까 그냥 놔두면 될 것 같은데 이게 그치. 뭔가 압박이 좀 들어갔나? 그 국내에서도 이제 입틀막이 유행했잖아요. 그러니까 카자흐스탄에서도 뭔가 입틀막이 또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좀 아직 사실관계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좀 의아한 일이 발생했다라는 생각이 좀 일이 듭니다. 발생했죠. 예. 성준 박사. 카자흐스탄에도 아마 언론에 성향이 있을 텐데 모르겠어요. 저 진보 언론이 아닐까. 카자흐스탄 정상이 대한민국 정상을 만날 때 저게 지금 응가한 거거든요. 돌려가게 한 거예요. K뷰티를 그래요? 저는 삭제된 게 그 성형 관련 그 내용도 있지만 뒤에 논문 표절 얘기 있어요. 맞아요. 결국 논문 얘기. 지금 우리 국가의 정상이 만나고 있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지금 같이 온 영부인은 논문 표절한 사람이다. 뭐 성형은 근데 워낙 어딜 가나 약간 외모. 저는 뭐 성형이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성형이 뭐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성형 기술 뭐 K뷰티로서 뭐 국익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쪽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논문 표절뿐만 아니라 아마 저도 카자흐스탄어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네. 아마 저 언론이 만약 더 좀 상세하게 쓰고 싶었다면은 논문 표절 이외에도 지금 김건희 여사가 겪고 있는 다양한 논란들 이런 걸 좀 담고 싶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저도 이게 김건희 여사한테 좀 책임이 있다면은 지금 국내에서 명품백 수수 논란 이거 뇌물 혐의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안 하고 카자흐스탄 가니까 당연히 카자흐스탄에서도 영부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네. 또 아까 외모의 변천사를 우리가 봤잖아요. 네. 상태가 많이 좋아진 거잖아요. 엄청요. 그러니까 뭐 나쁠 일은 아닌데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성형 수술도 전과 후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네. 뭐 위변조 아니냐 이러면서 네.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가 그 학력 위조도 있었고 또 장모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제 잔고 조작도 있었고 또 양평 고속도로는 네. 노선 조작도 있었고 어머나, 어머나. 지금 명품백 관련해서는 법 왜곡까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맥락 속에서는 이런 지금 해프닝이 더 부각을 받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니 우리 신인규 변호사가 아주 잘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니 지금 이렇게 특검 정국을 막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뭐 거부권을 마구 행사를 하고 네. 그다음에는 뭐 갑자기 딱 나타나셔가지고 같이 둘이 나란히 손잡고 네. 출국을 하셨단 말이죠. 네. 에코백 들고. 바이바이 플라스틱. 예, 예. 네. 그 안에 또 백이 들어있었다는 거 아니야? 설마요, 진짜. 아니 딴백 들으셨던데. 사진 없나요? 사진도 사진? 있잖아요. 네. 네. 진짜요? 아니 그래서 이런 거를 저 같은 나이 정도 또 네. 우리 또 역전의 용사 보시는 분들은 네. 또 어느 정도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고 좀 사회에서 뭐 산전수전 겪어보신 분들도 네.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사실 되게 충격이에요. 예, 엄청나. 내가 살다 이런 대통령을 만나네. 아, 그러겠죠. 이런 그러신 것 느낌인데 같아요. 젊은 분들은 어떤 느낌인지 내가 물어보고 싶어. 오윤혜 씨는 어떤 느낌이에요? 저는 정말 정치에 아예 관심이 없고 대통령 선거도 겨우 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에 나올 때부터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정치를 이제 처음 겪어봤는데 그래서 뵌 분마다 제가 다 여쭤보는 거예요. 과거에 전두환 정권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정권들이 있었는데 이 정도로 처참한 정권이 있었냐라고 물어보면 지금 백 아이고 건네주는 거 노룩패스네. 나오잖아. 어머나. 노룩패스 안 보면서 주는 그러니까 걸로. 슬쩍. 그리고 그 대선 때 사실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도 일조하셨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만드는데 손바닥에 왕자 쓴 사람이 나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거든요.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준과 의식 수준을 믿었는데 그때 딱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아, 이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이라고? 나는 애가 둘인데 그때부터 이제 더 관심을 갖기 시작하니까 아, 처음 경험해 보는 나라가 맞구나. 네, 놀라고 있습니다. 놀라고 있다. 이런 표현 뭐 되게 불쾌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윤석열 대통령 덕분에 정치에 관심을 갖게 맞아요. 그건 맞아요. 저도 사실 저는 정치에 저도 원래 20대 때 초반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네. 저를 정치에 관심을 갖게 한 거는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만나고 노무현 정권 때는 뭔가 내가 굳이 뭐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되나 왜냐하면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뭐 그렇게 분노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좀 안일하게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명박 대통령을 겪으면서 와 이거는 아닌데 내가 알고 있던 세상이 아니구나. 내가 알고 있던 한국 사회가 뭐 그냥 올바르게 가고 있는 것만은 아니었구나라고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아 이명박 퀴즈네 이래서 기분 나쁘게 하는데 이명박이 그래도 한 유일한 일은 저 같은 사람에게 정치 관심을 갖게 해줬다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유일하게 잘한 게 있다면 이렇게 정치에 맞아요. 관심을 갖게만 와 우리나라가 잘못되고 있구나라는 걸 인식시켜줬다는 것 저는 그러니까요. 그거 유일한 효과라고 봅니다. 저도 이명박 대통령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도 그 참 즐거운 추억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가장 힘드셨죠. 민간인 사찰이라든지 뭐 그런 블랙리스트 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주 뭐 깊숙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그때부터 네, 이런 말씀. 아니 뭐 그 전에도 약간 제가 시사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어서 네. 뭐 관심은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은 이렇게 참 애틋하게 관심을 가졌다고 할까요? 예, 그런 이거는 계기는 계기는 그쪽에서 줬다. 그 이명박 정권에서 엄청난 빌런들이 지금 용산에 다 다 부활해가지고 돌아왔죠. 다 다 풀어놓은 돌아왔죠. 느낌이에요. 그래서 전 진짜 너무 화가 나는 거는 왜 그런 사람들이 처벌받지 않고 언론 쪽에는 이런데 발을 못 들이게 하고 막 국정원 그런 사람들도 해야지 왜 이렇게 그분들에게는 솜방망이고 왜 이렇게 대통령이라는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깜빵에 갔으면 대통령 사면권이라는 거를 또 줘가지고 다 풀려나고 오히려 가중 처벌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왜 이렇게 손방망이에요? 아니 그래서 저는 제가 보수 정치인으로 네.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작금의 사태에 대해서 너무나도 국민 여러분들께 참 죄송하고 네. 저는 많은 책임감을 정말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 탄생 당시부터 당내에서 계속 저는 이제 소위 말하는 소수파로서 문제 제기를 했던 사람이지만은 결국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나와서 하는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보수가 더 바뀌고 보수가 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이 나라가 잘 된다라는 그런 사명감을 나름대로 지금 가지고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저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두 단어로 표현하자면 위선과 조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위선적인 모습들을 계속 보이면서 공정의 가치, 자유의 가치를 거의 지금 땅에 떨어뜨린 상황이고 거의 김건희 여사가 지금 명품백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데 외국을 저렇게 자신감 있게 들락날락하는 거는 네. 국민들 앞에 나는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그런
왜곡된 자신감 내진 조롱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것도 위선과 조롱. 국민을 또 합치면- 향해. 아니 또 합치면 위조야 위조 이게. 아, 요즘 아까 위조에 많이 빠지셨군요. 얼굴이 위조된 상황인데 지금 위선과 조롱도 공교롭게 위조. 그래서 제가 네. 정말 이런 위조 정권에 대해서 저도 좀 더 제가 더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더 올바름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야겠다. 그 사명감 하나 가지고 역전의 용사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예, 원래 뭐, 신편이 저 말 요거 뽑아내는 거 잘하거든요. 뽑아내는 거? 옛날부터 옛날에 뭐 강부자 인사 뭐 이런 거 네. 했던 것처럼 아. 뭔가 그런 거 뽑아내는 거 되게 잘해요. 그 저희가 드림 연구소가 있어요. 드림 연구소까지? 비상설 기구인데 아, 드림 네. 연구소가 있어가지고 네. 이런 거 위조 뽑아내고 옵니다. 아, 그래요? 아, 네. 위선과 조롱. 뭐 그 연구소까지 필요합니까? 이 위조가? 아니 그러니까 네. 그런 거 뭐 재밌는 거 있으면 우리도 좀 몇 개씩 좀 아, 뽑아다가 오늘 좀 방출 많이 하고 연구소에서 가겠습니다. 방출. 네. 그 순간순간 떠오르니까요. 그래요. 순간순간에 안 떠질 수도 네. 있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한 김에 아까 네. 그 MB 정부 그래서 그 과거에 우리 젊은 세대는 어떻게 지금의 세대를 어떻게 지금의 정부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MB 때는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참 나빴다, 못됐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거보다 더 위에 있는 게 너무 무능하다. 너무 멍청하다는 표현 멍청해요. 너무 무능하고 준비도 하나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사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더 분노를 하는 이유가 보수 지지층에서도 분노를 하는 이유가 원래 보수 지지층에서는 못됐다, 나쁘다 이거에 대해서는 그게 분노하지 않아요. 근데 무능한 거에 되게 분노하거든요. 무기력한 거. 근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너무 무능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보수 지지층도 많이 붕괴가 된 거고, 그러니까 신인규 변호사 같은 그래도 깨어있는 보수층에서는 이 비판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저는 그래서 학교에서 한국 정치사를 가르치잖아요. 역대 대통령이 모든 사람들은 그래도 공과가 있다. 이승만 공이 1이라도 있을 것이다. 과가 99겠지만 뭐 이렇게 각자의 판단을 해라. 근데 과연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공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 저의 지금 가치관 혼란이 오는 유일한 첫 번째 대통령입니다. 그래요. 우리 오늘 제목에도 국정운영 포기 최초 정권 이렇게 써 있거든요. 아, 아예 포기한 듯한 그런 느낌 아니에요? 느낌 자체로. 저는 좀 어떻게 하면 무능하면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책임지지도 못할 일들을 계속 그냥 던져. 정책이랍시고. 그래서 사회에 엄청난 혼란과 국민들의 분노 게이지만 올려놓고 결국 책임지지 않고 너네들이 알아서 해. 대표적으로 의료 문제 아닙니까? 의대 증원에 관련돼 가지고 그냥 2,000명 던져놓고 지금 의사들 빅5 병원은 뭐 운영이 힘들 정도이고 운영을 안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오가고 있는데 이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아주 직접적인 그럼요.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면 이제 어떡하냐고요. 어떡하냐고. 그리고 우리는 어르신, 우리 부모님들 부모님. 어떡하냐고. 네. 아니 그래서 진짜. 저는 윤석열 대통령 네. 국정 운영을 포기했다라고 오늘 제목을 다루셨는데 네. 저는 항상 이제 정포대다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정치를 포기한 포기하다. 대통령. 그, 그러니까 정치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총선에서 박살나고 나서 정치 좀 해보겠다라고 하는데 또 그 말을 지금 안 지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권력이라는 게 정치인들에게 다 권력을 원하지만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수단이거든요. 그 권력을 가지고 내가 어떤 나라 만들고 싶다라는 그 비전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정치를 하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은 시작부터 끝까지 아마 임기 마지막 날까지 그럴 겁니다. 그냥 권력 그 자체가 목적이 된 사람 아닌가. 그래서 정권을 바꿔가면서 문재인 정권 때 또 윤석열 정부 만들어 진영을 바꿔가면서 기회주의적인 처신을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네. 전 이런 정치는 우리가 마치 치과 가서 충치 뽑듯이 완전히 뽑아내야 된다. 전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저 총선에 박살 얘기하셨는데 뭐 그 박살 나신 분이 이 어퍼컷 날리고 그런 건 아니죠. 그래도 한 하루 이틀은 정신 차릴까라고 네. 많은 분들이 기대는 하셨겠지만은 오래 안 가잖아요. 오래 안 가잖아. 추경호 원내대표의 말 못 들었습니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성윤 의원님과 민주당 의원들에게 국민들이 왜 민주당에게 200석을 안 줬는지에 대해서 반성하라. 이런 그거는 바보 맞습니다. 아 진짜 바보예요. 미친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BABO입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진짜 바보. 보수가 국힘이 바뀔 수 있는 겁니까? 아, 누님 표현 괜찮죠? BABO. 바보입니다. 그거. 그렇게 하니까 너무 멋지다. 이거 드립입니다. 바보도. 네, 드립. 네, BABO. 이게 그 국힘당의 인식이 이 총선을 받아들인 인식이 백석 넘어서 다행이다. 약간 이런 인식이라는 거예요. 너무 그래요. 처참해요. 맞아요. 진짜로 그런 말을 했어요. 이성윤 의원님께서 직접 증언하셨고 네. 기사에도 추경호 원내대표의 발언이라고 근데 나왔어요. 저는 우리 오윤혜 씨가 네, 가수니까 네, 네. 노래할 때 두성 있고 흉성 있죠. 있죠. 뭐 머리로 하는 네. 거, 가슴으로 막 내는 거. 네, 네. 근데 우리 윤 대통령은
두성으로만 지금 소리를 내는 것 같아. 아, 지금 여기 그 기사도 났는데 네. 고려인 동포 지원 확대라는 카자흐스탄에서 네. 저 확대해달라 요청을 했어요. 네. 근데 홍범도 장군의 흉상 논란이 지금 계속 되고 있고 여기에 많은 고려인들이 계시고 네. 또 거기에 카자흐스탄의 고려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살고 계시거든요. 음. 그분들에게는 우리 저 홍범도 장군이 거의 그 자존심이고 굉장히 그 따뜻하게 다가와서 그 옛날에 독립운동했던 그런 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어떻게 고려인 동포 지원 확대를 얘기하면서 이 홍범도 흉상 논란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는지. 아무 말도 없는지. 그래서 김종대 네. 의원님이 오늘 어떤 방송에 나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카자흐스탄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적인 언론을 실은 것은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에는 국가 기관이기 때문에 국가와 이제 기사를 이렇게 거의 다 이게 한대요. 나라에서 이미 검열을 한대요. 이 홍범도 흉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폐를 끼쳤기 때문에 너네들이 이렇게 한 거에 마음에 들지 않은 것에 대한 표현일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겠네. 네, 그렇게까지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때 기억나세요? 2021년도였었는데 8월 15일에 그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우리가 맞아요. 모시고 올 때 그렇죠. 얼마나 예우를 다 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렇죠. 공군 기가 맞아요. 같이 쫙 이렇게 호위하면서 쫙 갔던 거. 배우 그 조진웅 배우. 조진웅 배우님이랑 네, 같이 네, 네. 영상이 있다고 영상이 하는데 있대요. 뭐 예, 한번 그거 한번 좀 보죠. 네. 그때 그때 참 정말 진심으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신 그렇게 모셔. 홍범도 장군님의 귀환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공군이 안전하게 호위하겠습니다. 영화에 나가지고 승! 근데 홍범도 뭐 흉상을 철거하니 많이 뭐 이런 기막힌 논란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그 마음이 안 좋고 이거 네. 뭐 어떻게 하자는 얘기인지 그냥 논란만 막 일으키고 맞아요. 그대로 그다음에 있어요. 그 자리에 흉상은 그대로 있던데.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네. 여기서 그때 그 장군의 귀환이라고 이름을 붙였었어요. 우리가 그것을 기획한 예. 탁현민 그 비서관? 전 비서관? 의전 비서관, 비서관. 네. 네, 전화 연결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 탁현민 비서관하고 전화 연결해서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요. 그때 당시. 아니 이렇게 우리가 예우를 갖춰가지고. 예우를 갖춰서 모셔온 분인데 네. 전화기 좀 연결되셨습니까? 예, 우리 PD가 네. 주시죠. 네. 아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예, 오랜만입니다. 예. 그때 우리가 홍범도 장군님 유해 모셔올 때 네네. 그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아, 예. 네, 그때 어떻게 그렇게 정말 보는 우리 국민들이 참 뿌듯했었거든요. 예. 어떤 그런 기획을 했어요? 글쎄, 그게 이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원래는 100주년을 맞아서 모셔오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때 코로나가 불가피하게, 코로나 때문에 1년이 늦어져서 이제 101주년 때 이제 모시게 된 거고, 애초에 시작은 문재인 대통령이 카자흐스탄 대통령을 만났을 때, 네. 그때 이제 처음 그 제안을 했고, 그보다 앞서서는 노태우 정부 때도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을 요청했었어요. 맞아. 근데 김영삼 대통령 때도 뭐 노력했었어요. 예, 맞습니다. 예. 여러 차례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카자흐스탄 정부가 이제 북한하고 관계가 우리보다 훨씬 더 오래됐고 이제 그런저런 이유 때문에 방안을 좀 주저하다가 문재인 대통령 방문 시에 이제 강력히 요청을 하니까 그러면 모셔갈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 그렇게 시작이 됐던 거죠. 근데 너무 멋지게 정말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뿌듯하게 잘 모셔오셨어요. 그때 많은 분들이 그 노력들을 많이 하셨죠. 카자흐스탄 정부도 노력을 많이 해줬지만 우리도 실은 이제 그 정도의 국지사 열사분들을 모셔오는 첫 번째 행사였잖아요.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윤문길 의사도 좀 찾아서 모셔와야 된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전에는 없던 행사였기 때문에 네. 형식적으로도 그렇고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신경을 많이 썼었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이런 행사를 이제 그 홍범도 장군을 모셔오기 위해서 예. 탁현민 의전 비서관께서 가서 고려인 여러분들도 만나시고 막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얘기도 들어보고. 우와. 왜냐하면 이제 홍문호 장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고려인들에게는 상당히 정신적 지주 같은 역할을 많이 너무 해오셨더라고요. 자존심이지. 네. 네네. 그래서 그분 자체가 현지인들한테 몹시 추앙받는 분이었고 네. 또 그분이 모셔져 있는 그 원래 이제 모셔져 있던 곳도 크젤로르다라는 도시였는데 네. 그 도시가 고려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모셔온다고 했을 때 사실은 고려인들 입장에서는 섭섭한 마음도 되게 많았죠. 맞아. 음. 네. 네. 그래서 그걸 위로하고 또 저희들의 명분이랑 뭐 대의를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뭐 양국 정부 간에 합의했다고 덜컥 모셔오는 게 아니라 그분들 동의를 얻는 시간도 좀 걸렸던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뭐 이렇게 뭐 몇 년 지나서 뭐 흉상을 치워라 이전하고. 마라 뭐 이런 논란이 있는 걸 보시면서 예. 그러니까 여러 어떤 가지 기분이 착잡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음. 일단은 그 좀 전에 언급했던 그 고려인들한테 대한 미안함. 네. 아니, 이렇게 할 거면 뭐하러 모시고 갔냐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네. 네. 거기 있으면 그냥 자기들이 모셨으면 훨씬 더 명예롭게 모셨을 텐데 맞아. 라는 그 부분에 대한 참 그 뭐라 말할 수 없는 죄송함이 좀 생겼고 네. 두 번째는 어쨌든 그 우리가 한국 정부가 정부 차원에서 모셔온 건데 그것도 그 카자흐스탄 정부와 국가 간의 어떤 약속이었고 우리가 잘 모셔서 앞으로도 편안히 그 여기서 고국에서 그러니까 남은 시간을 보내실 수 있도록 비록 유해이지만 그렇게 약속을 했던 건데 국가 간의 약속이나 신뢰도 무너진 거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그분이 오셨을 때 환영하고 또 애달파하고 그랬던 많은 국민들에도 또 배신감을 드린 셈이 되는 거고 이래저래 참 할 말이 없죠. 그래요. 그래요. 아이고 근데 우리 저 탁현민 비서관 요새 뭐 책 쓰신다고요? 예, 지금 준비해요? 캠핑도 하고 책도 쓰고 그러고 아 있습니다. 그래요? 네. 어쩐지 막 그 바빠가지고 목소리가 헉헉 이러더라. 지금 불 피우는 중이라. 불을 피워요? 아, 예, 진짜. 우리 지금 가슴에 열불이 나고 있어? 아, 예, 죄송합니다. 저는 좀 아니, 잘 지내고 있어서. 네, 연결된 김에 예. 그 좀 용산에 계신 분들 그분들 모시는 분들한테 우리 모셔본 분으로서 좀 한마디 좀 해줘요. 아 왜 어떻게 모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대통령을 어떻게 모셔야 되느냐를 여쭤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두 내외를 어떻게 모셔야 되냐고요? 그래서 그건 저는 뭐 이미 여러 번 이제 현안에 대해서 얘기했던 시절에 여러 차례 지적을 했지만 그걸 자꾸 그 모시는 사람들 잘못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일하는 사람들은 저는 다 저나 거기 계신 분들이나 큰 게 차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겸양의 말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대통령과 그의 부인이지 그 두 사람의 의지와 태도와 수준이지 그 두 사람이 정확한 지시와 또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일을 시켰다면 이렇게까지 이상해지진 않죠. 그치, 우왕좌왕 안 하지. 네, 그러니까 자꾸 실무자 탓하지 말고 아니, 탓하는 진짜 건 문제가 아니지. 뭔지를 봐야죠. 네. 말하면 신경질을 그렇게 내신대잖아. 아, 그래서 경로. 네. 그래요. 어여 불을 피우세요. 오늘 고맙습니다. 예, 다음에 고맙습니다. 한번 스픽스도 나와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아니 이렇게 네. 예. 그렇게 어떻게- 힘들게 모시고 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흉상 이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어떤 해결도 없이 카자흐스탄으로 또 순방을 갔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이해가 되진 가서 않네요. 아까 제가 두성 흉성 말씀드린 게 네. 뭐냐면 공허한 말을 자꾸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가슴으로 이야기를 했다면
그 고려인 여러분들의 어떤 자존심인데 네. 그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말이지. 그러니까 기사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가성, 네. 흉성, 뭐 두성 이런 얘기 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주로 쓰는 건 이제 술주자를 써서 이제 주성 내지는 이제 취했을 때 취성이죠. 드림 연구소가 많은 일을 하는군요. 네, 주성. 아니면 취성, 많이 네, 술 주성이다. 먹어서 네. 요거 이제 활용하셔도 됩니다. 제가 아, 저작권 다 드리니까 주성 아니면 취성인데 네. 저는 이렇게 봐요. 이게 독립운동가 그리고 군인 이 두 가지 차원에서 홍범도 장군은 최고의 예우를 해도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이걸 지금 이념 문제로 갖고 갔는데 우리 홍범도 장군님이 1943년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런 분이 무슨 좌우에 어떤 그래요. 연관성이 있겠습니까? 그 광복 이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1920년 10월에 청산리 전투라고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무장투쟁에서 선봉에 서 있었고 그래서 카자흐스탄에 있는 우리 고려인들은 홍범도 장군 그러면 정말 존경하고 자부심의 상징인 거예요. 맞아요. 이 고려인이라는 게 우리가 코리아잖아요. 고려 코리아로 왔듯이 이분들이 우리의 그 정신적인 그 사상과 역사성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홍범도 장군은 굉장히 훌륭하신 분인데 이분에 대해서 이념 논쟁을 붙였다는 건 굉장히 저질 정치를 윤석열 대통령이 한 것이고 이를 통해서 지지층 결집은 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너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사람들한테 줄서기를 강요하면서 나라를 갈라치기. 두 동강을 내버렸어요. 그 대가가 총선에 전 대패로 연결이 됐다. 저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제가 만나는 분마다 전문가 분들마다 여쭤봐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진짜 대한민국 곳곳을 다 망가뜨리려고 대통령이 됐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 민생, 외교, 경제, 뭐 역사, 뭐 진짜 의료 막 정말 그래서 하나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어딘가에 나는 모르지만 보이지 않는 어딘가에서 활약을 하고 있다면 하나라도 살아나는 불씨가 있다면 그게 뭔지 좀 알려줘 봐요. 술자리에서 활약하고 있잖아요. 어퍼컷도 하면서. 그런 활약 외에는 모든 걸 뽀개고 있기 때문에 뽀개기 대통령이라고 제가 별명 하나. 또요 뽀개기요? 자꾸 뽀개니까. 아니 그리고 부인을 사랑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랑꾼. 사랑꾼 내지는 귀엽잖아. 뽀개기. 뽀개기. 뽀개기도 좀 귀엽지 않습니까? 뽀개기 표현 자체는. 근데 정말 우리 오윤혜 뽀개고 싶거든요, 진짜. 네. 아니, 각 영역마다 손대는 데마다 다 뽀개지는 거예요. 다 고장 나고 근데 당도 있잖아요. 뽀겠어 지금 당도. 아. 네, 다 뽀개고 있습니다. 당에서 거부하고 있는 거 아니야? 뭐 하여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손이 닿으면 네. 다 그냥 과거의 그 엉망진창이 검찰식으로 돼요. 하다 보니까 마이너스의 손. 그렇죠. 네, 마이너스 마이너스의 손, 손. 마이너스 손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최대한 뭔가 배울 점이라기보다 교훈을 얻어야 되니까 맞아요. 저는 민주주의는 우상향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상향하면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시기예요. 얼마나 더 내려갈지가 지금 걱정이긴 한데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서 국민들이 와 이렇게 멍청하고 준비한 데 대통령은 절대 다시 나와서는 안 되겠다. 네. 얼마나 역사관도 없고 지금 홍범도 장군 것만 봐도 그래요.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광복 이전에 있었던 일인데 역사 공부를 조금이라도 한 사람이라면은 그 정도 1910년에서 그 1945년까지 일제 강점기에는 색깔이 무슨 상관입니까? 나라를 되찾는 게 네. 민족주의자건 공산주의자건 사회주의자건 모두 다 똘똘 뭉쳐가지고 나라를 되찾기 위해 노력한 거거든요. 그럼. 그거 좀만 공부한 사람이라면 아니,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정규 교과 과정을 밟은 사람이라면 이런 짓을 할 수 없는 건데 그냥 뭔가 지금 보수 그 당시에 뭐 보수 지지 뭔가 지지가 좀 떨어지니까 어떻게 하지? 아 색깔론. 지금 최근에도 좀 떨어지니까 뭐지? 과거에 뭐 좀 찾아보다가 석유. 이런 근시안적인 태도를 하다 보니까 아까 그 김미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뭐 고려 그 동포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거를 생각 못할까? 근데 아까 탁현민 비서관이 그랬잖아요. 저는 처음에는 이 주변 사람들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과거 우리 지금 흉상 문제 때문에 카자흐스탄 그 국가에서 좀 여론이 안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저는 이제 주변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할 의지도 없을 거고 네. 해봐야 안 먹힌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 얘기하면 또 경로했을걸요. 그럼.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러면서? 저는 무지를 넘어서서 역사관이 무지하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 우리 다 역사 잘 모를 수 있는데 전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걱정이 되는 거예요. 특히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후쿠시마 오염수 제가 가장 분노하는 포인트거든요. 네. 아예 방조했고 그거는 우리 국민들의 먹거리, 생명,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아예 망쳐놓은 건데 환경까지. 네, 환경까지. 근데 아주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거를 너무나 본인과 그 주변 사람들 빼고 우리 국민들은 다 이렇게 걱정스럽게 보고 있거든요. 그럼요. 예, 방향이 아예 잘못됐다. 네. 예. 아까 그 신인규 변호사가 네. 얘기 잘하셨어요. 그 청산리 전투, 또 봉우산 전투, 거기서 만약에 졌었어 봐. 그럼 우리 이 한반도 역사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분들이 정말 목숨 걸고 피 흘리면서 막 이렇게 네. 목숨 걸고 맞아요. 싸웠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네. 저는 불쾌한 게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 같은 자들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 한번 바쳐본 적 있습니까? 그리고 나라 전쟁 나면은 제일 먼저 도망갈 것 같은 그니까요. 그런 외모예요. 제가 볼 때는. 네. 외모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근데 네. 그런 자들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고 이국 땅에서 타국에서 정말 그 고생하면서 더울 땐 더워서 힘들고 추울 땐 추워서 힘들었던 그분들의 그 역사를 부정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거고 그 네. 의도 자체도 지지층들을 결집시키겠다. 그러니까 나라를 두동강 나겠다는 의도로서 그걸 악용한 거기 때문에 네. 비난 가능성이 따따블이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집단 휴진 얘기도 좀 의료진들이요. 네. 그 환자 단체 뭐 의료계에서 다 쓴소리가 나오네요. 아까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네. 정말 뭐 아이들 있는 집 어떻게 그것도 가장 문제지만은 대부분 빅5 병원에 다니시는 분들은 중증 환자분들이시잖아요. 네, 네. 아주 큰 수술을 몇 개월 전부터 온 지방에서 큰 수술을 앞두고 이렇게 정말 목숨이 위중하신 그런 큰 수술들을 앞두고 있는 곳이 빅5인데 이 환자분들이 언론 인터뷰에 자유롭게 응하지 못하고 계신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왜냐 혹시나 본인들에게도 불이익이 될까 봐.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많이 다뤄지지 않고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단지 물론 의사들도 양보할 건 양보해야죠. 근데 단지 의사와 환자들의 싸움으로 번져가는 것 같아서 가장 원인은 정부에서 제공을 한 건데 이 문제는 조속히 정치권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맞죠. 원래 저는 이 의대 정원 갈등 내내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 정부가 이렇게 자초한 거다. 정부가 강대강 대치로 가게 되면서 결국 환자를 볼모로 의사들이 이렇게 파업, 뭐 휴진 이런 걸로 뭐 절벽으로 몰아세운 게 정부 탓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네.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계속 지금 걸리면서 뭔가 안 되는 게 지금 이면택 이 의협 회장 네. 이 인간이 거의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다를 바가 없는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 보면은 너무 악랄하고 저는 이 사람 때문에 지금 뭔가 오히려. 지금 전선이 뭔가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정부 결국 저는 이렇게 갈등이 생기면 힘이 좀 더 있는 쪽이 책임이 크다. 그럼 정부가 당연히 책임이 큰 거죠. 근데 지금 정부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싶은데 이면택 회장이 너무 막 나가고 너무 국민들이 분노를 타니까 정부에 대해서 지금 비판하기가 너무 뭐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국민의 지지를 못 얻고 있죠. 그렇죠. 그 지금 회장의 국민들은 이 막말로 사람의 할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분노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정말 근본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건 윤석열 대통령인데 거기에 그 초점을 못 맞추고 이면택 회장의 그리고 의사들의 이런 뭐 휴진 이런 집단 파업 이런 거에 좀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본질을 흐리게 만드는 진짜 나쁜 사람은 이면택 아니 근데 회장이다. 너무 네.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저 안 그래도 그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했거든요. 이 이면택이라는 이제 의협 회장입니다. 이자가 네.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의협 회장임에도 불구하고 총선 전에는 뭐 개혁신당 지지한다 뭐 이런 식의 정치적 의사까지 공개적으로 발표하면서 의사 집단 내부에서도 상당히 비판을 많이 받았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모든 사안을 정치적으로만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 투쟁으로 이제 환자들의 목숨을 악용하고 있다. 그건 윤석열 대통령과 똑같은 비난을 저는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저는 의협이라는 의사 전체의 집단을 제가 지금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이면택이라는 자는 너무 심각하다. 거의 정치꾼이다. 그래서 저는 이거 굉장히 문제 심각하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의협이 있고 전공의들이 있거든요. 네. 이거 구별해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안이 왜 처음에 문제됐습니까? 전공의들은 레지던트 그리고 그 이하 이제 학생들이거든요. 정원을 늘린다고 하니까 이분들은 의료계에서는 기득권자들도 아니에요. 학생이고 병원에서는 정말 받으면서 밤새 수술하는 분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하니까 이 문제 있다. 이래가지고 자발적으로 사직하고 떠난 건데 네. 갑자기 의협 회장이 당선되자마자 나와가지고 숟가락 얹고 와가지고 야 이거 내가 해먹을 거야. 이러면서 오다 보니까 우리 성 박사님 말씀대로 전선이 다 꼬여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윤석열과 이면택이라는 이 정말 미치광이 전략처럼 네. 서로 그냥 강대강으로 치킨 게임으로 가다 보니까 환자들의 생명만 볼모로 잡히는 거고 전공의들의 처음 문제 제기 좀 순수했던 문제 제기도 다 지금 온데간데 없어진 것이다. 원래 싸움이 길면 본질이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면택하고 윤석열 이 두 자는 네. 정말 지금 대한민국에서 생명을 담보로 아주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얻는 거는 각자의 정치적 이익이에요. 굉장히 이거는 국민들이 분노해야 될 지점입니다. 그럼 이럴 수는 없습니까? 그 이명택 빼고 윤석열 대통령 빼고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야당 대표들 그리고 빅5의 병원장이나 교수님들을 만나가지고
상식적인 토론을 하는 거죠. 야당 대표들. 예, 야당 대표들 그리고 뭐 여당도 원하면 나오시고 안 나오시겠지만 이렇게 좀 토론의 장을 만들어서 좀 말이 좋네. 통하는 지식인들과 정치인들 토론만 하면 뭐예요, 근데? 그래서 거기서 합의를 이끌어낸 다음에 우리는 이런 충분한 상식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합의를 이끌어냈다라는 거를 국민들에게 알려드리고 이거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여기에서 누가 문제인지가 드러나는 거죠. 이걸 또 안 받아들인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 의료계 혼란을 초래한 게 되는 거고 아하. 의협의 이면택이라는 자도 얼마나 쓸모없는 인간인지를 알게 되는 거니까 그 역할을 민주당이 좀 할 필요는 있어요. 해야죠. 국회 다수당을 점하고 있으니까 그쵸. 우리 오윤혜 누님 말씀하신 네. 대로 관련자들 좀 다 모아서 그래. 건강한 목소리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네. 시시비비를 좀 가려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장기화되다 보니까 환자들 가슴 탑니다. 그리고 가족들 가슴 타고요. 또 그럼요. 하나는 보건노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간호사나 다른 의료 인력들도 이 과부하가 넘어오니까 지금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윤석열과 이면택이라는 이 두 정치꾼들이 정말 국민들 환자 생명 안중에도 없는 사람들이 완전히 의료 시장을 지금 망가뜨리고 있거든요. 네. 전 여기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고 네. 이 의료 문제는 정말로 전공의들의 그 말도 한번 들어보면서 네. 좀 합리적으로 풀어나갈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합니다. 이게 네. 의료 문제가 단순히 이 의사 정원 문제뿐만 아니라 환자들에 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네. 지금 의대 정원 늘린다고 하니까 지금 이공계 서울대에 있는 아니면 스카이에 있는 이공계생들이 자퇴하기 시작했어요. 자퇴율이 급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윤석열 정부가 R&D 다 예산 다 깎았죠. 내팽개치면서 국가 미래 먹거리잖아요. 미래 먹거리를 다 내팽개쳤는데 인력까지 지금 쭉 빠지게 만드는 지금 순방할 때입니까? 순방하러 가서 저렇게 모욕당할 때입니까? 지금 의료 현장으로 가고 의대협회 회장, 그 이면택 회장 나쁜 놈이 뭐건 그래. 대통령이 거기 가서 이면택을 만나고 네. 또 군 문제 해결해야지. 그렇죠. 거기도 찾아가고 지금 그쪽 자기 민생 순방을 해야지 무슨 해외 나가고 지금 해외 나가는 거 제일 좋아했던 게 전두환 대통령이었거든요. 전두환 대통령 순방이 엄청 많았어요. 국내에서는 워낙 지지 기반이 본인도 그 쿠데타를 통해서 됐기 때문에 뭔가 그 보수 그 당시 뭐 군부 진영이건 그 민주화 진영이건 다 모두에게서 욕을 먹다 보니까 툭하면 나갔어요. 툭하면 이제 의전 받고 나가고 그 다음으로 제일 많이 나가고 있는 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내부에서 하도 뭔가 곤란한 얘기 듣기 싫으니까 자기 편한 거, 자기 그냥 김건희 여사랑 사랑꾼으로서 나가서 그냥 의전 받으면서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거에 네. 대해서 비판을 해야죠. 오윤혜 씨도 네. 그렇고 지금 저 신인규 변호사도 그렇고 그래 건전한 토론을 우리가 민주당에서 이끌어서 좀 네. 해서 테이블에 딱 올려보자 대화 테이블에 네. 하셨는데 네. 사실 민주당 혼자서 단독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꼭 좋은 것이냐. 지금 뭐 저 국민의힘은 거의 파업 수준으로 일을 안 하고 있고 아예 뭐 대화가 아주 뭐 실종된 상황에서 네. 지금 보십시오. 16개 법안 뭐 방송 3법 뭐 여러 가지 네. 야권에서 단독으로 일괄상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아니 이거를 바라보는 국민의 입장 그러니까 뭐 확 했으면 좋겠어 하는 바람은 있지만 대화와 타협으로 또 해결할 문제 네. 또 막 그냥 밀고 나가서 해결할 문제 이게 다 정치 아니에요 정치 그- 정치가 없어져 버렸다고 지금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네. 그 토론의 장을 만들고 참석을 유도하게 하는 것도 민주당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맞아요. 먼 산 불구경하듯이 있으면 안 돼요. 이건 진짜 국민들의 생명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토론의 장을 만들고 나오던지 안 나오던지는 그들의 선택이고 국민들은 다 보고 있잖아요. 예, 예. 국민들이 총선에서 야당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준 거는 윤 대통령 부분은 이제 가능성이 없으니까 제발 나라 좀 살려줘라 라고 맞아. 명령하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일을 할 건 하고 그리고 대화의 토론의 장을 만드는 것도 힘들겠지만 민주당이 만들고 안 나오면 거기 안에서 해결을 해서 또 다른 방법으로 해결을 하는 것이 국민들이 원한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요 협치나 타협을 지금 얘기할 수가 없는 없는 상황인 상황. 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네. 제가 여기 나올 때 출연료를 받습니다. 근데 제가 방송을 안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출연 안 출연료 안 받을지. 주지. 아니죠. 받았는데 안 나온다 그러면. 그러면 저는 나쁘지. 방송국에서 퇴출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네, 그렇죠. 말도 안 되죠. 네. 그 국민의힘 의원들 똑같습니다. 세비를요 한 달에 1,300만 원씩 받습니다. 원 1인당. 한 명당이요? 한 명당 한 달에. 빨리 그리고 다 보좌진들까지 하면 1억입니다. 빨리 토해내 빨리 아니 지금. 놀리지 마세요. 1억씩 108명이니까 108억 아닙니까? 한 와. 달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국회를 공전시키면 이분들이 월급, 그러니까 출연료만 받아먹고 방송을 안 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퇴출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와, 이 부분은 108억? 불법 파업에 준한다고 저는 보는 거고 또 하나는
정의와 진실에 관한 문제는 타협이 불가능해요. 김건희 뇌물수수 혐의, 뇌물, 그 부정의한 아주 파렴치 범죄 어떻게 타협을 합니까? 뭐 명품백을 반만 받은 걸로 해줄까요? 명품백 뭐 끝만 받은 걸로 해줄까요? 타협이 안 되고요. 최혜병의 안타까운 희생, 거기에 따른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수사 외압, 이거 완전히 국기문란 사안이거든요. 그럼 이것도 어떻게 타협을 할까요? 뭐 이종섭만 처벌하고, 그건 할수 없지. 뭐 김계한은 봐줄까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윤석열은 봐주고, 뭐 이게 안 돼. 그래서 저는 지금 국회가 왜 이 지경이 됐는지는 물론 민주당이 좀 밀어붙이는 것도 있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실과 정의, 사람 목숨에 관한 일에 대해서 자꾸 정의를 덮으려고 하니까, 진실을 덮으려고 하니까 그런 자들하고는 타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으로 저는 국민의힘을 질타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그게 해결이 되면, 그러니까 명품백 특검과 최혜병 특검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상임위원장도 나눌 수 있죠. 타협이 되고 국회가 우리 누님 말씀하신 대로 이 조화가 되는 거예요, 협치가. 네. 근데 지금은 정의와 생명에 관한 문제를 놓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건 타협을 할 수가 없다. 타협하면 민주당이 죽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네. 딱 그런 상황. 진짜 역풍 맞습니다. 이거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타협하면 안 되지.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서로 일직선으로 그냥 뭐 기찻길처럼 쭉 가고 있는 이 상황, 네. 이거 어떻게 풀어갔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해답을 젊은 분들이 해답을 이분이 혹시 알고 계시나요? 박사님 연구 많이 진짜요? 하셨기 때문에. 아, 아니, 진짜요? 아니. 우와. 근데 제가 대표적인 민정에서 대화와 협상을 해야 되는 파인데 욕을 먹으면서 그 얘기를 끝까지 했는데 네. 근데 아까 신인규 변호사 딱 지적한 게 그 두 가지 때문에 막혀 있는 거거든요. 그 최혜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절대 물러설 수 없는 이 두 가지. 국민의힘이 이거에 대해서 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으면 협상이 진작에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오케이 우리가 뭐 요거 독소조항이라고 생각하는 요거 좀 바꿔줘라고 하면서 그거 받아들이면서 대신에 다른 거를 얘기하면서 아마 상임위 배분 충분하게 했을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그냥 이 두 가지 절대 받지 마 하고 그냥 나가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협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원래 대통령 탓만 하고 있었는데 근데 요번에 지금 업무보고가 뭐냐면 지금 이제 상임위 17개 상임위 배정이 됐잖아요. 그럼 부처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우리는 이런 일을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2024년에 이런 일을 해왔고 이런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거 보고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번 22대 국회 신입생들 있잖아요. 뭐 오래 일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초선 의원들 신입생들한테 쫙 보고를 해줘야 돼요. 그걸 쫙 듣고 나서 이제 의정 활동을 하는 건데 지금 업무 보고를 안 하고 있어요. 못 하고 있어요. 막고 있대요, 여당이. 근데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는 자기는 그런 적 없다고 하는데 이거 너무 명백한 거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왜 안 움직입니까? 여당이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진짜 세비 다 토해내야겠네. 아, 일을 이거 안 하는. 방송국 안 오는 거랑 똑같아. 출연료 지급된 거 다 환수해야 돼, 제가 볼 아, 때. 심지어 그거는 방송 국민 안 했어. 세금이잖아. 그러니까. 저는 뱉어내는 거 이거 토해내야 돼요. 왜냐면은 맞아요, 맞아요. 지금 일을 하겠다는 사람들조차도 일을 못하게 막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뭐 선생님한테,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 입장이니까 선생님한테 지금 쟤네들 우리랑 싸웠는데 우리 시험장 안 들어갈 거니까 시험 보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지금 학생들 공부해가지고 시험 보고 있다는데 뭔가 일을 하겠다는데 이것도 못하게 하니까 자기가 받은 월급도 뱉어내야 되지만 벌금까지 아니 하는 내야 행태가 무슨 동네 깡패 같지 않습니까? 나도 공부하기 싫으니까 너도 공부하지 하지 마. 마. 약간 이런 식으로. 아니 그런 학생은 잘라야 돼요. 아니, 근데 퇴학 근데 나가라. 우리가 그 뉴스나 이렇게 화면을 보면 네. 무슨 뭐 장외투쟁 엄청 하죠. 이렇게 티켓 들고 네, 국회 로텐더홀에서 항상 그거 많이 하죠. 네. 그거 하는구나. 네. 로텐더홀이라는 데가 장외- 어딘데 그래요? 국회 그 가운데에 가운데에 있는 뭐 태권부에 있구나. 나온다고 하는 태권부 거기에 뚜껑 열리는데 네, 거기. 진짜 국민들 뚜껑 열립니다, 진짜. 뚜껑 열렸어. 자꾸 이런 식으로. 장애 뚜껑 투쟁하면서 열려. 한 달에 몇 억씩 받으면 내가 할게요. 그러니까. 더 세게. 우리 시켜줘. 역대 어느 집권 여당이 장외투쟁을 합니까? 장외투쟁이라는 거는 야당이 대한민국은 여당이 워낙 셉니다. 이 이원적 정통성 갖고있나 한국형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여당이 무조건 행정부의 힘이 더 세기 때문에 그러니까 야당이 어쩔 수 없을 때 밖으로 나가서 장외투쟁하는 건데 지금 여당이 로텐도홀에서 맨날 회의도 안 들어가고 이러고 있고. 그러니까 저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네네.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얼마나 모순적이냐면 그 특검법 있죠. 특검법에서 국민의힘이 항의하는 게 그거예요. 알 권리라 그래서 권력자를 수사하면은 수사기관이 안 알리면 수사를 못 해요. 여론의 지지를 받아서 수사를 해야 되니까 박근혜 특검 때도 알 권리 조항을 넣었고 윤석열 특검도 알 권리 조항에 따라서 매일 브리핑을 했어요. 윤석열 특검에서. 네. 그러니까 이상하지 않잖아요. 본인 네. 특검에서 그렇지. 했으니까. 아유. 근데 이거 가지고서 우리 김건희 특검이나 또 우리 윤석열 최혜병 특검에 대해서 이거 알 권리 조항 넣으니까 독소 조항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번에 김정숙 특검을 또 최초로 갖고 나왔어요. 윤상현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 10명 사인했어. 근데요. 거기에 또 그 독소 조항을 또 넣어놨어요. 알 권리 거기는 되는 거기 거예요. 또 넣어놨어요. 아유. 그러니까 이게 뭐 한 장단만 해야 우리가 춤을 추는데 네. 이랬다 저랬다 이러니까는 자기들만 하면
하면은 되고 남이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대화가 되겠습니까? 나 오늘 지금 이렇게 신인규 변호사를 이렇게 같이 가까이서 처음 보잖아요. 예. 근데 약간 이렇게 얘기하면서 고개를 살짝 이렇게 돌리면 SNL의 윤 그분 흉내내는 걸 똑같. 저도 비슷합니까? 관장이 살짝 비슷해. 이거 카메라 앵글에 본 지금 겁니다. 엉덩이 탐정 초기 얼굴이거든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죠? 요 지적은 괜찮지 않았습니까? 제 내용에 집중해 주시죠. 저 지금 요 독소조항 설명 상당히 품격 있게 지적했거든요. 그러니까 상식과 비상식이니까 협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이럴 싶었던 땐 겁니다. 여기 붙이고 저럴 땐 저기 붙이는 그러니까 거잖아. 한 장단만 하자 우리 제발. 근데 이거 김종숙 특검에 그 독소조항 왜 넣냐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네, 몰라요.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거 다 월급 환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아니 그 일도 안 하니까. 이재명 사법 파괴 저지 특별위원회인가 뭐 그런 거 가지고 이제 로텐더울에서 막 이거 국민의힘이. 막 하잖아요. 네. 그 일하는 거 보통 아니야? 야당이 특위 구성해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야당들은 특위 구성 많이 합니다. 뭐 저지. 왜냐면 집권 여당을 저지. 그거밖에 할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뭔가 항상 밀리니까. 근데 왜 여당이 지금 이거 영국감이에요. 이거 아마 이 여당 시기가 지나가게 되면은 학술적으로 대체 이 여당은 대체 왜 이렇게 했을까? 이거 영국감이에요. 왜냐면 이런 사례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교실에 빨리 들어와라. 교실 뭐 위원장, 법사위원장 뭐 앞자리 공부하기 좋은 자리. 그러면은 그 자리 지금 총선 민심에 의해서 밀렸으면 뒷자리에 앉아서 공부 열심히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지. 네. 나 앞자리 못 앉겠다고. 제가 공부 더 하기 유리하다고 안 들어오겠다는 거잖아요. 저는 원래 앞자리 좀 양보해줘 이 파인데 지금 하는 행태를 보니까 앞자리 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번 윤석열 정부를 통해서 또 하나 느낀 것은 정치라는 건 진보와 보수가 골고루 사실 발전해야지 대한민국엔 좋은 거잖아요. 네. 그런데 검찰과 함께 국민의힘, 우리나라 보수당은 개혁의 대상이다. 라고 너무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 특히 최혜병 특검법 지금 현재 네. 그래서 국민의힘이 그때 단체로 전원 퇴장했고 지금 이렇게 일도 하지 않고 있고 대통령을 뭐 이렇게 도와주는 그러니까 뭐 앞에서 이중대 역할을 하는 모습을 봤을 때 개혁의 대상이다. 검찰과 저는요 함께. 개혁의 대상 아닙니다. 아까 퇴장했다 그랬잖아요. 퇴출 대상이다. 퇴출의 영원히 대상이다. 정치계에서 전 퇴출을 시켜야 된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 정치를 아주 희화화시키고 아까 우리 성 박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전통적으로 여당이 장외 보이콧을 하고 특검을 주장하는 여당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특검한다라는 거는 지금 수사기관을 못 믿겠다라는 건데 이 수사기관 누가 임명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못 믿겠다면서 장애를 뛰쳐나가는 여당은 네. 전 세계에 없는데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국민의힘이라고. 네. 하나요. 그리고 보이콧 하지도 못해요. 이제 보이콧 지금 막 강하게 하겠다면 보이콧 하잖아요. 지금 최혜병 특검법 우리가 통과시키면 거부권 하겠죠. 거부권 날라와가지고 우리가 재표결 해야 될 때 안 들어오면 저희는 좋죠. 국민의힘이 보이콧 그때까지 하면은 민주당이 그냥 재의결로도 통과시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재표결할 때 갑자기 보이콧 취소하고 들어올 거예요.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빌런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콧을 하지도 못할 거면서 보이콧 하겠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지금 공갈 협박인 거예요. 방해하는 거죠. 성치훈 박사한테 얘기 나온 김에 하나 물어봐요. 이화영 재판에 이제 이재명 대표를 쓱 끌고 들어가는 거. 대북 송금, 이재명 대표 방북의 대가다. 뭐 이러면서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뭐 부글부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오늘이었나 요즘 법정 뭐 장면이 많이 나오시니까 그 안부수 맞죠? 지금 네, 이름도 안부수. 헷갈려요. 맞아요. 아태평양 교류협회 네, 회장. 네. 저는 그게 지금 검찰에서 입장을 냈는데 그게 설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안부수는 작년 5월에 1심 판결이 나왔거든요. 똑같아요. 똑같은 공범입니다. 똑같이 김성태 회장하고 똑같이 이 이화영 전 부시장 같이 뭔가 대북 송금을 했다는 혐의로 공동 정범으로 네. 판결을 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의 판결문에는 네. 이 쌍방울의 이 대북 송금 내용이 다 주가 상승을 위한 거다, 주가 조작을 위한 거라고 다 명시가 되어 있어요. 네. 뭔가 방북 대가라는 게 한 줄도 안 들어가 있어요. 네. 근데 똑같은 자료를 갖고 똑같은 범죄자에 대해서 판결을 했는데 한쪽 검찰은 이거 대북 송금 그거야. 한쪽은 이거 주가 조작 이거야. 이렇게 다르게 판결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를 끌어들이려는 거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근데 검찰이 뭐라고 했냐면은 그 안부수에 판결할 때는 김성태가 들어오기 전이었다. 김성태가 들어온 다음에 새로운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해보니까. 내용이 바뀌었다. 근데 우리가 또 얘기하는 거는 김성태가 들어오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재명 모른다. 만난 적도 없다. 네. 이 얘기 했잖아요. 그 사람이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있을 것 아니냐. 우리나라에는 뭐 플리바겐이 그 형량 그 딜하는 게 없지만 네. 이상하게 김성태가 들어온 다음에 내용이 다 바뀌고 그러면서 안부수 검찰들도
그 기소장을 바꿨대요 항소심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왜 다 바뀌었냐는 거죠. 그러면- 뉴스타파가 조사했던데 안부수가 정확하게 진술이 180도 바뀌는 그 과정에 안부수 딸이 집을 사줬어. 네, 쌍방울 김성태로부터 오피스텔을 받았다. 아하. 월세를 내주고. 네. 그거를 뉴스타파가 밝혀냈어요. 그럼 아. 180도 진술이 바뀐 과정에 이게 있었다면 그렇죠. 안부수의 진술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 있느냐라고 의구심을 제기할 수밖에 저는 없거든요. 대통령의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면요. 이 사법에 대한 불신을 어마어마하게 키운 가중시킨 거.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말하면은 검찰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총장 출신이다 보니까 당연히 불신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공정하게 하지도 않았고요. 이 편향된 수사 때문에. 근데 이제는 그게 사법부한테까지 불똥이 번지고 있거든요. 이것은 사법부는 별개입니다. 사실 그게 상권 분립이기 때문에 입법, 사법, 행정 나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대한민국이 이제 사법부의 결정까지도 불신하는 쪽으로 좀 가고 있거든요. 이건 굉장한 국가적 불행이다. 맞아요. 근데 그 불행을 초래한 직접 당사자는 저 윤석열 대통령이다. 그 책임을 느끼셔야 돼요, 지금. 지금 카자흐스탄 가서 개 끌어안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제가 보기엔. 책임 전혀 못 느끼고 있을 것 느껴야 같거든요. 네. 법을 너무 많이 안다고 자신하는. 그러니까 법을 밥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래. 밥 먹듯이 여겨요, 밥 먹듯이. 네, 법을 밥으로 알고 야 있습니다. 진짜 칭찬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요? 이제는? 괜찮았어요? 아니 연구위원회를 가지고 있는 게 확실하네. 아 그래요? 연구소는 존재하진 않는데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네, 가끔씩 나옵니다. 네. 진짜 이렇게 법을 밥으로 한다. 진짜. 이런 거는 짤로 쓰기 좋잖아요 우리가. 법을 밥으로 한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밥 먹듯이. 밥 먹듯이 네. 여긴다. 아 그래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밥벌이로 아. 법을 이걸 왜곡시킨다. 설명해줘야 되면 재미없는데. 아 그래요? 확 와닿지가 않는다는 반증 아닐까요? 네. 그렇네 또. 좀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윤혜 누님이 만족하실 네. 때까지. 네. 아 그렇군요. 그 오윤혜 씨는 어떻게 보세요? 어떤 거요? 지금 이렇게 이제 쭉 흘러가고 있는 게 네. 아까 민주당에서라도 또 뭔가 합쳐서 네. 뭐 이야기가 테이블에 딱 올라와서 예 공론화 시켜야 되잖아요. 라고 네. 답답해서 얘기는 하셨지만 네. 지금 정치 돌아가는 상황이 네. 그렇게 녹록하지 않잖아요. 전 녹록하지 않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협치, 화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하나하나씩 해결해 주길 바라고 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가 김건희 여사에게 더 이상 국민들이 그들에게 바라는 바가 없어? 조롱을 받거나 국민들의 세금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3년도 너무 길고요. 사실은 1년도 전 너무 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순화시키거나 바뀔 수는 없다고 봐요. 저는 2년 동안 국민들이 많은 기회를 줬다고 봐요. 왜냐면 한 번 망가진 나라나 언론사나 병원이나 이런 큰 곳들은 다시 재건하는데 얼마나 많은 희생과 비용이 듭니까? 맞아요. 다음 정권이 들어서도 이 윤석열 대통령이 쌓아놓은 똥 치우느라 아마 4년이 다 갈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런 피해를 봐야 합니까? 아니 근데 이상하다. 행정관이나 뭐 아까 우리 탁현민 비서관도 네. 같이 연결했지만 사람은 똑같은데 왜 위에 한 분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고 완전히 다 엉망진창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왜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상해. 우리는 최순실을 능가하는 빌런은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 능가하는 엄청난 빌런이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지도자가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관 한 뭐 300명에서 400명 이 사람들 데리고 일하는데 뭐 그 사람들 항상 데리고 일하는데 한 명이 멍청하고 한 명이 준비가 안 됐다고 이렇게 바뀔 수 있냐? 저는 그 문재인 정부 때 그 청와대 있을 때 느낀 게 문재인 대통령도 엄청나게 계속 공부했어요. 계속 대통령이 그 준비된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뭔가 공부하고 노력하고 그랬는데도 겨우겨우 하다가 지금 정권을 재창출 못했잖아요. 근데 지금 대통령은 준비도 안 됐는데 공부도 안 하고 순방만 좋아하고 책을 버리는 대통령. 책은 버렸어요, 실제로. 또 주웠습니다, 그걸. 네. 전성희 변호사. 네.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진짜 이걸 또 희망회로 돌리는 분들은 정말 보수 진영을 정말 괴멸하기 위해서 저렇게 가신 거구나. 노무현 대통령 존경한다고 말했었는데 그 사람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보수 진영을 재기 불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저쪽 가서 저러고 있구나. 이거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국정 운영. 저는 근데 반대로 또 희망도 받습니다. 우리나라가 대통령제 국가고 대통령의 권력이 이렇게 강하다고? 그러면 다른 방향으로 대통령이 왔는데 다른 방향으로 힘을 만약에 강력하게 쓴다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정상화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약간 고구마 같이 협치하고 대화하고 이게 아니라 좋게 빠르기가 이런
방향은. 요것도 저는 희망을 그러니까 저도 받습니다. 이제 대비 효과처럼 이렇게 최악의 대통령을 경험했을 때 또 어떤 대통령상이 좋은가가 직관적으로 이제 느낌이 오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대통령 한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권한, 너무나도 많은 자리를 결정할 수 있는, 특히나 대한민국 국민들 5천만의 운명까지 결정할 수 네. 있는 권한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라는 그 한 자리가 마치 우리가 축구팀에서도 감독 하나가 바뀌면 팀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매우 중요한 역할이다. 그걸 우리가 그동안은 체감을 못하다가 윤석열 시대를 살고 또 맞아요. 이걸 겪으면서 그걸 우리 사회가 좀 느끼지 깨닫게 않을까라는 됐다. 생각도 좀 듭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네. 감독한테 저는 야구를 좋아하는데 야구 감독한테 연봉 몇 억씩 주잖아요. 처음에 야구를 잘 모를 때는 아니, 감독 그냥 뭐 타순 좀 그래. 바꾸고 뭐 투수 좀 바꾸고 뭐 결국 선수들이 하는 거 아닌가? 근데 왜 몇 억씩 주지? 감독의 역할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 그뭐 청취자들 분들 중에 하나 팬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전 하나 팬은 아닙니다만 하나가 좋은 선수들 갖고도 못하고 있다가 감독이 지금 딱 바뀌니까 갑자기 치고 올라가기 아, 시작했거든요. 그래요? 이렇게 그 야구팀 하나 운영하는데도 그 지도자라는 사람의 힘이 이렇게 큽니다. 국가 운영하는 거에서는 지도자 한 명이 그럼요. 이렇게 엉망진창 만들 수 있죠. 근데 감독의 그럼요. 배우자가 명품백을 받고 이러진 않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굉장히 심각한 단계다. 이명수 기자가 그러더라. 자기가 준 건데 그거 도로 돌려달라고. 내돈내산 다시 내놓으라고. 네. 그거 실은 갖고 기록물인데 받을 수 모든 게 있는 꼬였어요. 지금 권위기 꼬였어요. 때문에. 근데 권기가 그 지도를 했었어야 돼요. 돌려주라라든지 돌려주라. 그거 맞아. 하라고. 내 그런 얘기야, 지도를 했었는데 내 얘기야. 종교를 왜 합니까? 지도를 해야지 종교를 왜 합니까? 권익위의 네.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네. 저는 결정이었다고 봅니다. 그래. 야 오늘 이렇게 그 저 세 분과 함께하다 보니까 시간이 그냥 금방 지나가고 네. 이제 마칠 시간이 됐어요. 다 끝났어요, 네, 어. 끝날 더 하고 시간이 준비한 됐어요. 드립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드립을 이렇게 가득 적어놨는데 아직 못했어 아직. 못했는데. 방송을 끝나고 누나 네. 집으로 갑시다. 다시 또이야. 많이 적어놨는데. 다시 또이야. 네. 세 분 덕분에 오늘 재밌었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다음에도 좀 자주 모입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저 역전의 용사 어떻게 보셨는지요? 재밌으셨죠? 재밌으면서도 진짜 걱정거리, 근심 걱정 이런 게 또 마음속에 쌓여서 이따가 주무실 때는 좀 편안하게 주무셔야 되는데 자, 세 분이 좀 여러분들께 기운을 드립시다. 뭐라고 내가 할까요? 끝날 때 네. 내가 역전해 그러면 용사들 이렇게 딱 네. 용사처럼 네, 용사들. 이렇게 네. 한번 해주세요. 네, 준비하고 자, 하겠습니다. 네. 역전의 용사들. 김미화의 역전의 용사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